좀 전에 이제 제품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거기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LCA를 수행하는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 범위는 바로 시스템 경계라고 이제 하는데, 시스템 경계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연구 목적, 범위 정의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가지고는 스팀을 이용을 하게 돼요. 스팀이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스팀이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스팀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스팀은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그 스팀이 또 다시 외부로 또 나갔다가 어떤 뭐 발전소라고 이제 치면은 그 발전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스템 경계 자체를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넓혀야겠죠.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시스템 경계 자체를 경계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스템 경계 설정 시에 이제 고려사항의 원료 획득, 어디에서 원료를 획득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투입물과 선출물, 그 다음에 운송,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열, 생산과 사용, 제품 사용,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공정 폐기물, 제품 폐기. 그러니까 부산물이 발생했을 때 그 부산물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도 이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 부산물이 다른 제품에도 사용이 되는데, 다른 제품이 원료로 이제 사용이 돼요. 근데 그 원료가 우리 쪽에 원료로서 2차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그만큼은 우리가 제외를 또 해야 되고,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할 필요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제품의 회수, 그 다음에 보조물질의 제조, 뭐 기타 등등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고려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그 시스템 경계는 계속 다시 설정이 이제 됩니다. 왜 되냐면은 데이터 수집 범위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데이터 범주 얘기를 많이 해요.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데이터 범주는 보면은 일단 데이터 같은 경우는 투입물과 산출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거,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런데 그때 수집할 때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 범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데이터 수집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단위 사용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 리터로 할지, 뭐 킬로그램으로 할지, 뭐 세제곱, 루베로 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루베로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뭐 비중값들이 또 필요로 하겠죠. 이 데이터는 항상 어떤 그 목적 범위 정의한 그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 수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측정 데이터는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계산을 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좀 안 되면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정하는 경우는 뭐
반응식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투입물, 산출물이 있고 데이터 범주가 자원, 투입물 쪽에서는 이제 자원, 에너지, 원료 물질, 원료 보조 물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산출물은 제품과 부산물, 대기, 수계, 고형, 폐기물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돼요.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자연계와 기술계라고 이제 구분을 했죠. 자연계와 기술계 차이점이 뭘까요? 말 그대로 보면 자연은 어떤 인위적인 가공이 없는 상태의 것을 자연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술계의 경우에는 가공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자연계 투입물 쪽에서 자연계의 경우에 보면 투입물에서 자원 보면은 크루드 오일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캐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거를 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으로 어떤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떤 화석 연료를 뭐 그런 것들 이용해서 1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술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산출물 측면에서도 보면은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술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대기나 수계, 고형 물질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그냥 자연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물질들이죠. 여기 보면은 CO2, CO, 낙스, 가스, 뭐 더스트. 물론 가공을 이것 같은 경우 어떤 가공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면은 가스에 이제 포함 대기 같은 경우는 대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물질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컷오프 레벨 제외 기준 초기 투입 산출 포함 기준에서 컷오프 레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ACA 수용할 때 이거에 따라서 또 그 평가 결과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그런데 이 컷오프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중량, 질량이죠. 질량,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영향성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물론 이건 연구의 목적에 이제 부합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야 되죠. 이거는 모든 데이터 수집이든 뭐 관련된 ACA 수행하는 거와 관련된 거는 연구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고 다시 이제 수정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표현을 했는데 질량, 에너지, 환경 영향성 해서 이 공통 집합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흔히들 우리 할 때 환경환경 표지 제도라고 하면 우리 탄소라벨리, 탄소 배출량, 탄소 배출량이나 외부에서 나오는 탄소라벨리 뭐 그런 것들 이제 보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질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보면은 예외가 있어요. 뭐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PCB에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물질들은 굉장히
중량으로 질량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질량 95%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95%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질량 누적 질량 기준으로 해서 99%를 딱 해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4개의 원료 물질이 이제 있죠. 그런데 에너지 기준으로 또 하다 보니까 5개인데 앞에 질량 기준 했을 때하고 이 원료 물질이 좀 틀려져요. 보면은 그러니까 G가 이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환경 연관성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 3가지. 근데 여기서 G 에너지 기준 했을 때 G와 E가 이제 추가가 됐죠. C는 빠졌어요. 근데 환경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보면 D가 이제 추가가 되고 A와 B는 이제 빠졌어요. 연관이 없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고려를 해봤을 때 A, B, C, D, E, G 이렇게 여기서는 다 고려를 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총 6개의 물질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좀 전에 얘기했던 PCB 전자제품에서 사용하는 PCB 같은 사례가 이런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E나 G처럼 이렇게 질량 기준으로 하는데 빠졌는데 나중에 환경 연관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영향이 크다,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하는데 데이터도 수집한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 그것도 결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시간과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 이 3가지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사계절 편차를 고려를 한 겁니다. 사계절에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를 한 거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서 편차가 없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몇 개월 그 데이터로서 또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인 거. 그 지역,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공정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 지리적인 거를 고려한다는 이유는 유틸리티 사용이 조금씩 바뀌어지겠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또 기술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어떤 기술을 이용했냐에 따라서. 기업별로 같은 제품이다라고 해도, 제품군이라고 해도 그 기술에 따라서 이제 공정을 얼마나 다 효율적으로 했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요구해야 되는, 필요한 사항이 완전성, 즉 이제 측정되거나 추정된 어떤 흐름의 백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측정이 되고 추정이 완전히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대표성은 이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 자체가 어떤 대표값이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되다라는 거. 이게 뭐냐? 사람마다 데이터 수집을 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떤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현성. 방금 얘기를 좀 했었는데
데이터 자체가 이제 했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는 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죠. 앞에하고 좀 틀린 게 앞에 같은 경우는 방법론을 이제 이론적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제한성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출처, 뭐 불확실도, 뭐 이런 거. 그다음 누락된 데이터 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에다 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갭 처리라고 하는데 갭 처리의 의미는 뭐냐? 데이터 자체를 우리 하다 보면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원료 물질에 대해서 환경 영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와 관련된 이제 환경 영향을 파악을 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LC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게 돼요. 목록 분석 결과를. 근데 그 데이터가 없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환경 영향을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 영향 자체를 파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 갭 처리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할당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의 공정에서 두세 개의 제품이 이제 생산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을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비율을 나누게 되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기준은 아니면은 뭐 경제적 가치 또는 환경적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급적 할당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냐? 데이터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행 결과에 대해서 신뢰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같은 동일한 이제 공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약간의 실제 값하고 실제 가동을 했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은 가능하면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향평가를 하게 돼요. 뭐 여기서 보면 지구온난화, 산성화, 부연형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된 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어떤 범위를 할지 또 영향평가 방법을 어떤 걸 이용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떤 가정이 들어가겠죠. 데이터 수집을 못했다든지 데이터 수집은 어떤 식으로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외 기준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당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계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누락 여기 있죠. 데이터 갭 처리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왜 데이터 갭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데이터 누락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 공정에서 나타나는 CO2 같은 거 있어요. 소독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반응에서 나타나죠.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값은 파악을 못하게 되죠.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CO2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이제 누락은 아니지만 실제 이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그 수치 자체를 이용하기보다 그 사용량, 수습계 사용량 자체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스템 비교 이제 아까 얘기했었는데 비교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에 공개할 때는 특히 다른 타 회사 제품하고 비교할 때는 반드시 내부 전문가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문제는 안 되겠죠. 자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서 자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판단하면은 비교 이제 개선 수단으로서 하게 됐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정밀 검토가 외부에 이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밀 검토의 경우에는 보면은 일단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에 이제 전문가, 뭐 LCA 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이제 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뭐 정부기관, 소비자 단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 형태는 내부 보고서나 뭐 상자를 위한 거, 이양 보고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네. 범위 정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품 이제 보면 제품은 뭐 소재 제품은 어떤 철, 알루미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고 뭐 냉장고, IC 이런 거에 하게 되는데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철의 경우에는 강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철에 대한 기능 단위를 이제 단위 면적당 1000kg의 하중을 받는 부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뭐 실전 경제는 전체 라이프사이클 전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원료 획득 하는 단계와 이제 제조를 하는 제품 제조를 하는 단계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하는 단계도 있고 그리고 뭐 폐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데이터 요구사항은 인풋 데이터,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웃풋은 대기 수질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품질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시간적 요구사항, 뭐 과거 평균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간 평균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적 범위는 한국 뭐 이렇게 각 어떤 평균치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뭐 인천이면 인천이라는 그 데이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술적 범위는 업계 기업체별로 좀 쓰겠죠. 이거는 그 기업에서 뭐 인천의 어느 공장 뭐 이렇게 A라는 공장으로 이제 딱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할당 같은 경우 할당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할당이 근데 할당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 영향의 타입, 영향평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구온난화, 오존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단계는 어디까지 간다라고 분류와 특성화, 정규화, 이제 가정화 부여 이런 단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에서 보는 대형 마트에서 보는 CO2 배출량은 바로 특성화까지 이제 표현한 겁니다. 정규화, 가중화, 가중치 부여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그 하나의 값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가중치 부여는 하나의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측면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용으로 할 때는 이제 특성화 단계까지의 결과를 가지고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정, 인벤토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한다? 측정을 하냐, 뭐 산출, 뭐 계산을 하냐, 아니면 추정을 하냐, 뭐 그런 것들. 그다음 제한 사항인 어떤 거,
대해서 이제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토의 종류는 내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고, 보고서식은 내부 보고서, 제3자 보고서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제 목적 및 범위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LCA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요약을 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오늘 배웠던 목적 및 범위 정의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수행을 여러분 개인별로 이제 LCA를 수행한다라고 후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할지, 그다음에 어느 단계까지 할지에 대해서 이 계산 제품을 선정하고 목적 및 범위 정의를 각자 작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단톡방에 문의를 좀 해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